그 당시에 그럼 상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만한 사람, 뭐 고전파나 낭만파까지 뭐 이렇게 다 했을 때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했던 핸델은 잘 살았을 거고 로시니라는 작곡가도 로시니, 굉장히 예. 그 사람 나중에 뭐 이제 막 자기 요리에 관심이 가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그 뭐 이제 오페라로 성공했고 네. 그리고 뭐 베토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편안하게 살 정도로. 그리고 뭐 돌아가셨을 때도 뭐 몇만 명의 시민이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따라갔고 정말. 그리고 특출나게 못 살았던 사람이 굳이 말하면 슈베르트. 슈베르트요. 슈베르트는 네. 또 독특하게 살아생전에는 프로도 아니었어요. 음악으로 돈 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네프킨에다가 작곡하고 막 이랬다는 게 자기 뭐 직업은 따로 있었나요, 슈베르트? 예, 그 사람이 교사였다가 잘렸죠. 안 맞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알바를 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 되게 짠해요, 이 인생을 보면은. 그 비엔나에 있는 그 음악인 동호회 협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들 모임이죠. 거기에도 맨날 안 끼워줘가지고 막 하다가 거기서 몇 번 연주하고 조금 알려지고 한 30대 초반에 죽는데 죽기 1년 전에 평생 첫 작곡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했는데 그 다음에 병으로 죽죠. 베토벤이 죽고 탁 또 1년 있다가. 그런 거 보면은 미술에서도 보면 왜 고흐 같은 사람이 이제 사후에 재평가받는데 음악에서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많죠. 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하게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전설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이 연주를 해서 알았거든요. 뭔가 곡이 괜찮아. 근데 전혀 모르는 작곡. 나중에 찾아보니까 살아있을 때는 심지어 막 차이콥스키가 이 사람을 나를 이 사람하고 비교해주다니 너무 영광이야. 막 이랬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특정 작곡가를 후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후원자를 또 잘 어떻게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악보 좀 보신 분은 알 텐데 뭐 누구한테 헌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제 좀 특이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쇼팽의 즉흥환상곡이라는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거기 뭔가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이게 사후에 출판됐는데 쇼팽이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출판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거의 밝혀진 것 같은데 살아서 어떤 귀부인이 써달라고 한 것 같아요. 쓴 다음에 이거는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라. 이거를 이제 내가 쓰겠다. 그래서 당신은 이거 활용하지 말고. 그래서 쇼팽이 그걸 지켜준 거지. 나만의 곡.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곡. 뭐 그렇겠죠.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경쟁도 있었을 거예요. 이 곡 나한테 헌정해달라. 뭐 해라. 약간 그러면 뭐 입찰 같은 것도 했을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바그너도 그 당시에 왕의 총애를 받았던. 바그너도 크게 놀았죠. 바그너도 과연 희대의 사기꾼이냐, 뭐 희대의 천재냐. 물론 이제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그런데. 그 왕도 뭐 정말 뭐 무슨 베토벤이랑 바하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을 잘 시킨 거죠, 바그너가. 그러니까 바그너 같은 사람이 정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을 설득시켜가지고 군부 대대적인 뭘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력도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인가 보네요. 왜 그 사람은 얼마나 그랬냐면 자기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평상시에 막 초록색으로 만든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앞으로 자서전 쓸 사람, 자기의 전기를 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기 생각들을 적어놓고. 이 음악가들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확실히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번 이걸 수요, 공급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시장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그 17세기, 18세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대량 생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원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소수의 계층만 가서 직접 가서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고 또 CD를 가지고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수요층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뭐 서민층까지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연령층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글로벌화됐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밖에 못 듣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아도 직접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승자 독식 이런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한 명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전체가 확 쏠리는 그런 지금 현상이 강화가 된 건 맞고요. 그래도 반대도 있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네. 이 사람이 전설의 고수다. 그러면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걔가 제일 잘할 거야.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오니까 이게 속임수가 좀 덜 통한다. 이거는 문제 경제학용어로 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처럼 사기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사실 음악의 이게 스타일에서도 많이 변화가 온 게 옛날에는 리코딩이 없으니까 예, 이게 뭐 상업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연주자로서 보면은 자기 연주 자기가 못 듣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필링이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한 번 녹음을 하면 이제 한 번 실수하면 쫙 남으니까 그리고 비교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테크닉적인 완성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연주자들에 대한 좀 뭐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완성도만 추구한다. 이 느낌을 좀 등한시하고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네. 근데 역시 이제 이러한 그 변화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거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녹음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을 과거와 달리 이제 빠르게 전 세계 지금은 뭐 이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유튜브에서 우리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 그러니까 이런 그 생산과 유통 쪽에서는 그런 기술 발달이 굉장히 크고 수요 쪽에서는 역시 소득 증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몇 귀족층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소득이 넓어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이러한 음악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층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층이 그래도 좀 늘어났고 또 음악 교육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고용층이 과연 늘어났을까요? 유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뭐 자리가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과거에는 그조차도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죠. 뭐 네. 근데 그때는 음악하는 사람 숫자도 적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라는 거에 좀 종류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뭐 막말로 귀족 하나 잘 잡으면은 그리고 그때는 좀 엘리트 사회였으니까 사실 대중문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있어도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은 편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일반 대중을 막 일하는 것보다 귀족들은 또 뭐가 다르냐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음대 학생들한테 너희들 공부 안 하는 막 이런 그냥 피아노만 치고 생각 없이 치는 애들보다 옛날 귀족들이 너희들보다 이론 더 잘 알았다.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베토벤이 뭐 소나타 쓰면 이 사람이 이게 소나타 형식을 뭐 이렇게 좀 틀고 저렇게 하고 근데 학생들 몰라요. 그냥 노트만 치지. 근데 오히려 귀족들은 들으면 베토벤이 소나타 형식을 저렇게 했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관객들이 듣고. 뭐 이거는 요즘 뭐 전공생보다 낫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작품을 쓰던 사람이랑 요즘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그냥 어떻게 하면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이거를 생각하고 쳐야 되는 사람하고 그리고 뭐 그쵸 직장 수 자체는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가 더 좋으냐.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 거를 파고 싶었던 사람은 또 그때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이 대중화라는 게 너무 이게 좀 복선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뭐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보면은 과거에는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생활고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되면 하다못해 피아노 학원 차리면은 그렇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차르트가 생활고를 그렇게까지 겪었던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약간 좀 방만하게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사실 그 죽기 전에도 뭐 작품 의뢰 들어와가지고 벌고 뭐 부인도 온천 요양 가 있고 뭐 하여튼 집도 있었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요즘에 가끔 연예인들 뭐 잘못 도박했다가 뭐 이런 거 분위기지. 막 모차르트가 뭐 학원을 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저 이제 전반적인 고용의 안정성을 보면 그럼 그때는 오히려 뭐 이렇게 중세 때는 교회 같은 데 들어가고 아니면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뭐 궁정음악가나 이런 거를 지금의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거랑 오케스트라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은
반드시 지금에도 고용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네. 너무 음악할 사람이 많잖아요. 네. 아, 그거는 있겠네요. 확실히 그때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네, 그때는 또 지금. 어떤 거였냐면요. 바하 이름을 가진 음악가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네. 가문에서 배출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음악가는 음악가 아. 가문에서 나오지. 그냥 어렸을 때 제가 음악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왜냐면은 선생이 없잖아요. 뭐 네. 그때 그냥 동네마다 피아노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떻게 배우냐면 작곡가들이 선배 작곡가들 곡을 필사해요. 그때는 또 그게 없잖아요. 출판업이. 네. 그러니까 악보상이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애들이 겸사겸사 다 네.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 공부도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또 쓰겠죠. 음. 그러니까 악보도 없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뭐 귀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가들 좀 키우자 뭐 이래서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커졌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공급도 훨씬 치열해진 거죠. 그렇죠. 경쟁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일반 시장으로 말하면 음. 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네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공급자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어느 쪽이 클지 모른다, 맞아요. 어느 효과가 클지 모른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예. 있죠.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일반 지금의 뭔가 셀러리맨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뭐 농사 짓고 뭐하고 이랬을 테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궁궐에서 뭐 쓰고 그렇게 해서 버는 수입이 지금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괜찮게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렇게 상대적인 걸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봤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랑 음악가들의 삶이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지금이 반드시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반드시 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서로 그렇죠. 네, 굉장히 네. 그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음악가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전 이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스폰서를 만나느냐 아니면 어떻게 궁정에 들어가느냐 이게 너무나 크리티컬한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디 학교에 안정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약간 그런 불안정성은 약간 줄어드는 거. 콩쿨 되게 쉽나요? 아니 물론 어렵는데 그게 뭐 솔직히 공고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아니 왜냐면 몇 명 안 되면 네. 지금도 보면은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네. 뭐 정확하게 어떻게 뽑혔는지는 모르죠. 그거 뭐 누가 심사를 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력 없는 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력 없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겠죠. 뭐 네. 왜냐면은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음악이 좋다고 인식을 해둘 테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겠다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결론은 네. 잘 나갔던 사람은 또 그때는 그때대로 그게 있고 네. 지금은 뭐 지금이 물론 훨씬 잘 되면은 크겠지만 네. 뭐 그때야 뭐 귀족밖에 잘 살 수 없는 사회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제가 뭐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이제 수입하고 관련 없이 한번 또 제가 궁금한 게 왜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음악도 그러니까 뭐 경기 변동에 따라 대중음악은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발견하고 있는데 이 클래식 음악 쪽에서도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큰 사회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음악 사조가 바뀌는 일들이 또 있나요? 사실은 시대마다 굉장히 네. 그 시대의 철학을 좀 따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초기가 중세 이럴 때는 사실 뭐 옛날에 로마 때도 음악이 발달했을 수 있는데 뭐 그때는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종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종교 음악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작곡가가 어떤 때는 뭐 자기의 그런 개성을 안 나타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고. 네. 그리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막 속에 굉장히 막 특이한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들으면 안 들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여기에 뭐 숨겨놨어 이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그 당시 보면은 세상이라는 거는 그 시계탑처럼 겉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 보지만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게 짓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고전 시대로 오니까 이제 좀 대중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대중 눈에 안 띄면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법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신만이 알겠지라고 하는 작품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회가 자유로워지고 네. 개개인의 그런 개성이 중요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낭만파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고전 음악만 해도 그때는 아직 뭔가 이렇게 좀 딱 귀족 네. 뭐 이렇게 뭔가 신분도 있고 네. 사회 질서가 중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 더 딱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고 네.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토벤도 처음 나왔을 때 야 너무 음악이 오바다. 음악이라는 건 하이든이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야, 베토벤이 물론 귀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쇼팽이니 우리가 좋아하는 리스트쯤 가면은 이제 와, 음악도 막 확 달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형식이 좀 무너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학생들한테도 고전 시대 때는 개인보다 사회가 크다. 네. 개인이라는 건 딱 개인의 힘밖에 없어요. 내가 슬퍼도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건데 네. 낭만 시대가 되면 젊은 베레테의 슬픔 이런 거 보면 네.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거고 내가 기쁘면 이런 거고 감정 이만한 게 느껴지면 이따만큼 표현하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음악 같은 거 네. 보통 뭐 음악 좀 아시는 분이 현대음악은 못 듣겠어 이런 분 많을 거예요.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음악이 나온 게 왜냐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나고 네. 2차 세계대전 나면서 사람들이 거의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그거 조금 전에 브람스 나오고 다 이랬던 거거든요. 뭐 그런 음악을 들으면 가식적인 거야. 이게 어떻게 그냥 뭐 화음이 아름답고 지금 세상은 다 작살났는데 그러니까 막 뭐 불협화음이 나오고 네. 막 사람 팍 때려부수고 뭐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음악이 인기를 못 얻는 이유가 네. 그 시기가 그러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 감정에 좀 공감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메시앙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제 세계 종말을 위한 사중주라는 유명한 곡을 남겼는데 네. 그 곡이 막 뭐 거기 있는 악기들을 갖고 썼대요. 피아노랑 클라리넷이랑 뭐 바이올린 이렇게 했는데 약간 현대음악 틱해요. 네. 일반 사람들이 좀 어려울 만해. 네. 그거를 포로들 앞에서 연주했대요. 그 작곡해가지고. 근데 포로들이 확 들었대. 보면은 물론 그 중에 이제 또 장교도 있고 이렇게 네. 좀 교육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포로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로들의 마음이 음악이라고. 표현됐다기보다 네. 그런 현대 음악을 받아들이는 감성이 일반 사람한테 다가왔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살벌하고 지금 이미 옛날에 질서가 다 깨져 있으니까 네. 그런 음악을 듣는 것보다 현대 음악 이렇게 그냥 들으면 잡음 같아도 네. 그래 세상은 이렇게 돼 있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감성을 반영하는. 네. 그게 이제 평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게 갈대를 좀 잃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럼 최근에 그 작곡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음악 사조는 어떤가요? 지금도 그렇게 난해한 음악을 많이 그러니까 하나요?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섞는 분위기. 오히려 예전으로 네. 좀 돌아가는 뭐 네. 재즈 같은 걸 섞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또 그런 음악이 약간 작곡가 입장에서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중한테 어필하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좀 학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좀 약간 저 혼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중음악이나 좀 듣기 좋은 곡을 썼어요. 네. 그러면 들려드렸어. 네. 근데 이거 좀 상투적인데요. 이러면 상처받잖아. 이거 안 다가오네. 네. 근데 네. 제가 막 이런 곡을 썼어. 네. 갸우뚱해. 네. 네가 무식한 거야. 이랬어. 아니 근데 이제 뭐 이거 약간 농담이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오래 쓰다가 보면 네. 이런 분들이 다시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걸로 돌아오는 게 조금 그거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작곡해서 알지만 네. 감성을 자극하는 곡을 쓰면은 되게 불안해요. 이게 안 자극하면 저 사람이 막 촌스럽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저도 현대 음악을 한번 궁금해서 몇 번 들어봤는데 도저히 이거를 듣고 과연 내가 즐길 수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이제. 그쵸. 뭐 네. 어떤 뭐 전 케이지라는 사람은 저도 그 피아노 때려 부시는 때려 부수면 다행인데 네. 그냥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 맞아. 지금 몇 분 몇 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제목에 딱 고시기가 딱 앉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분위기가 어색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긴장감과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듣게 된다는 거야. 뭐 말은 뭐 그냥 하는 갖다 붙인 소리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질서가 깨지니까 네. 사람들이 뭐라도 해보자 이런 실험 정신. 오늘 유 교수님 참 그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굉장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셨고 또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을 이렇게 아주 저명한 피아니스트를 모셔서 아주 아니 저도 원래 네. 이렇게
여기 이명환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 네. 이 원래 인문 채널 휴도 이렇게 항상 애청하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오늘 즐겁고 네.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